은퇴 후 노인들의 현실과 배고픈 노인 장발장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생로병사 채널을 운영하는 60대인 김성훈입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최근 어느 신문에는 노인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소설 속의 장발장같이 절도를 저지르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요즘 저와 같은 670대 이상 노인들의 현실인 것 같고, 특히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어쩌다 우리들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지 제 스스로가 격해지기까지 하던데, 그만큼 요즘 우리들 노인들의 미래는 안정적이지도 못하며 심지어 대단히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 테니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의 노후가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평온한 여가 생활로 가끔 여행을 가거나 손자나 손녀와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재 제 또래들의 현실이고 또 앞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지금부터 노인 빈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우리가 노인 장발장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격적인 노인 빈곤의 현실을 직시해보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다고 하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소개드리는 신문기사와 같이 노인층 범죄율에 급증하고 있다는데, 경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도 범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계형 절도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문에 배고픈 노인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말 안타까운 기사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여성 A씨가 사과 5개를 몰래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고, 또 같은 동네 대형마트에서 80대 여성 B씨가 곶감을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면 그랬을지 가슴이 다 먹먹해집니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마땅한 직업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라며 생활고에 따른 범죄였고, 피해 금액이 1만 2만 원 수준으로 작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겼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을지 가슴 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조사 결과 이런 분들은 월 27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당뇨병 치료비로 인해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또 어떤 노인은 3일째 굶고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울먹이시며 국민연금 15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평생 자식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들이 노년에 이르러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현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음 두 번째로 낀 세대의 현실 문제인데, 요즘 6, 70대들은 위아래로 끼인 샌드위치 세대로 위로는 8, 90대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4, 50대 자녀들을 도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90대 이상으로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비만 월 150에서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70대 자식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도 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님 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한심한 것은 4, 50대 자식들의 취업난, 주택 문제,
육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자들의 육아비 지원, 자녀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70대 부모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6, 70 정도 되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네 자식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부모를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자식들의 처지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부모 심정 아닙니까? 실제 제 아는 친구만 해도 요양원에 계신 94세 어머니의 월 180만 원 요양비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실직한 48세 아들 가족의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2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이나 약국조차도 가볼 수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며칠씩 굶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 장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노인 빈곤의 핵심 원인을 살펴볼 텐데,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현재 6, 70대인 우리들이 겪은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들은 1950년에서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우리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1970년에서 1980년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당시는 급속한 산업화 시대였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노인들이 빈곤한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1988년에야 도입되었고 건강보험도 1989년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즉, 우리 세대들이 한창 일할 나이였던 3, 40대에는 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당시 소득이 낮아 연금 수령액이 월 3, 4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저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만으로는 기본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세대가 빈곤한 것은 젊은 시절 제대로 노후 준비를 못한 때문이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비에 올인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6, 70대인 우리 세대는 자식만큼은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수입을 자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1980년에서 1990년대 대학 진학률이 급증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폭증했는데, 이분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자녀 교육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노후 자금을 축적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우리 세대가 젊은 시절이던 1970년부터 1980년대 때는 정규직 개념도 희박했고,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퇴직금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변화가 요즘 노인들이 어려운 것인데,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녀들의 부양의식과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올인하여 교육을 시킨 우리들의 자녀들은 취업난, 주택 문제, 육아 부담으로 인해 부모 부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칫하면 자녀들의 상황을 뻔히 아는 부모들인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가 요즘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즘 노인들이 빈곤해진 원인으로 열악한 노인 일자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의 단기간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 수입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원인으로 급증하는 의료비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의 노인층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치료나 약물 치료비가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예상보다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는데 현재는 83세까지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세 은퇴 후 이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670대 노인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시대에 경제활동을 했던 제도적 사각지대, 세대의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70대들의 땀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네 번째로 이런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노인들의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는데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인 빈곤 현상은 자연스럽게 노인들의 범죄율 증가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와 같은 가난한 노인 장발장의 등장이며 이는 장발장 자신의 불행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노인 범죄자 처벌과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80대 수감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영향으로 노인층의 소비 감소는 내수 경제 위축으로 직결됩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비 능력 저하는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신뢰도 하락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데 그것은 젊은 세대들이 현재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국 저렇게 될 텐데 뭐 하러 노력하나라는 생각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젊은 직장인들의 대부분도 자녀 양육이나 특히 엄청난 교육비 등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지금 우리 노인들의 현실을 답습할 것은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심화도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노인들을 왜 부양해야 하나라는 젊은 세대의 불만과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이 정도 대접도 못 받나라는 노인 세대의 불만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이상과 같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인 빈곤 문제는 노인 각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로 사회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와 같은 670대 노인들의 빈곤은 각자 자신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회와 정부의 대책도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부 정책 개선 방향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현재 수준보다 인상하여 최소 생활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최대 지급액이 월 33만 4천 원이고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은 각 26만 7,200원으로 월 53만 4,400원 수준인데 이를 보다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 지적되는 문제지만 노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필요한데 단순 노무직이 아닌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역할로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노인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생활용품 지원, 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역할로서 기업들도 은퇴자 재고용, 시니어 인턴십,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는 기업에게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렇잖아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노인이나 기업,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로 정부와 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자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바꿔야 합니다. 노인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말버 서비스, 생활용품 지원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거 때 후보자들의 노인 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이
노인 장발장이 되지 않기 위해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고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금 가입 최적화로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미리부터 준비하시도록 하고 만약 현재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셔야 하고 또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0세부터 매월 30만 원씩,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65세에 약 1억 2천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6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자산 활용 계획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3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투자로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운동, 금연, 금주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노후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동료 가운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평균 15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던데,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오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후 일자리 준비에 관한 것으로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회계사 출신이라면 세무 상담, 교사 출신이라면 과외나 학습 지도, 요리를 잘하신다면 케이터링 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개선도 중요한데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부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까지 노인들의 현실과 배고픈 노인 장발장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인의 빈곤 문제 등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노인들과 또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노인 빈곤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되리라 보는데, 혹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핸드폰 잘못 사용하면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다 털립니다.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